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슈와 법률 박시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대선 기간에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에 대한 얘기고 이게 선거법 사건이기도 하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두 가지 발언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이제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이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검찰이 문제 삼았던 발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이제 대장동 개발 관련단 실무자였던 이제 김문기 전 처장을 나는 성남 시절 재직 시절에 몰랐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었는데요. 그런 내용 자체가 이제 이른바 대장동 특혜 의혹을 모면하기 위한 이제 거짓말이다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회 국정감사 당시에 이제 백현동의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라는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국토부가 그런 식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기소를 했고 이제 재판이 이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네, 두 가지 한 발언에 대해서 대선 후보 시절의 발언이기도 하고 일단 검찰의 구형량을 봤더니 징역 2년이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벌금 한 500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보다 좀 낮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는데 2년이란 징역형이 나온 건 좀 이례적이다 이런 판단이 있더라고요.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제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이른바 이제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의 경우에는 이제 징역을 선고하더라도 10개월 미만 그리고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는 약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를 선고하도록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중하더라도 가장 최대치로 선고할 수 있는 형을 보통 징역 2년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은 이제 양형 기준에 따르자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라는 구형이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것은 맞습니다. 이례적인 건 다 받아들인 부분이다 이런 말씀인데 뉴스 기사에 보니까요. 검찰이 이제 결심 공판에서 이 PPT를 좀 띄웠는데 PPT 내용이 이문세 씨가 부른 그 사랑이 지나가면 그 가사의 일부더라고요. 이건 아마 김문기 전 처장 몰랐다 이 발언인 것 같은데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이거 너무나 유명한 노래긴 한데 이런 생각이 좀 대체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약간의 언론을 좀 의식한 부분, 그러니까 기사의 헤드라인 재판부에서 이문세의 노래가 울려 퍼진 이유 이런 걸 좀 의식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정확한 지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 PPT는 아무래도 재판부의 관심을 끌고 하기 위해서 이제 간혹 이렇게 은유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곧장? 그렇습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방청석에 이제 언론사나 이제 이 사건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 이제 그런 아주 화제가 됐던 재판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제 삼았던 두 가지의 발언 중에서 이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라고 진술한 부분 관련해서 이제 뭐 검찰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에 따르자면 뭐 같이 이렇게 호주에 가서 찍은 사진도 일단 공개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봤을 때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제 성남시장일 때 김문기 전 차장을 몰랐을 리 없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의 방법을 동원해서 PT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피고인 측 주장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김문기 전 처장도 알았던 거고 국토부의 협박도 없었던 거고 검찰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18분 동안 이제 최후 진술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원고도 준비 않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두 가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이제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진술한 부분은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마치 김문기 전 차장을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부인하는 것처럼 검찰이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라고 이제 강하게 반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협박 관련해서도 당시 뭐 협박은 본인이 과하게 표현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국토부의 압박은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본인의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자체가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반박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시 윤석열 후보 현 대통령의 정적이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서 본인을 이른바 정적 죽이기를 위해서 이런 식의 공소 제기를 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이제 강하게 밝혔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저희가 대본에는 없는 질문이긴 한데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방금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 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권력을 남용해서 검찰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냈다. 이 표현,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해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통해서 이제 공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증거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검찰이 제출했던 증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소 사실 입증에 반드시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제출했던 증거가 어떤 증거가 있는지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다 이제 공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놓고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사건의 공소 제기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무리하게 기소가 된 것이고요. 관련 증거도 이제 피고인 측에서 봤을 때는 공소사실 입증에 충분치 않은 증거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그런 식의 표현으로 알겠습니다. 밝힌 그게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다. 이런 말씀. 일단 법원의 판결, 1심 판결이 되게 시기가 이제 중요해졌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기도 하고 10월에 난다, 11월에 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론은 정해졌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재판은 11월 15일 날 이제 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판부가 이제 그 재판을 마치는 날에 이제 선고기일을 지정을 하게 돼 있고요. 이제 11월 15일 날 이제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워낙 이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11월 15일에 선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면 뭐 선고기일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검찰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뭐 추가 변론할 사항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뭐 다시 이제 공판 재개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꽤 오랜 기간, 특히 한 2년여간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11월 15일 날 예정대로 선고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재판에 대한 판결인 거잖아요. 아직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주일에 4번 정도 재판을 받는데 남아있는 지금 재판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우선 이제 위증교사 재판이 이제 9월 30일에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백현동 그리고 위례신도시 그리고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이제 배임 등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예. 마찬가지로 이제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추가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도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한 7개 사건의 혐의만도 지금 11개 혐의이기 때문에 이번 선고와 별개로 예. 추가적인 재판은 계속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이슈와 관련 마지막 질문인데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것들도 있고 또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금방 뭐 이번 달에 결심 공판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9월 30일 날 재판을 하게 돼서 위증교사 재판이 마무리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이 좀 더 진행될 수 있겠지만 이제 사안 자체가 아주 복잡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위증교사 건에 대해서도 이제 조만간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말씀 네. 마저 들어볼까요? 예, 그리고 뭐 대장동이나 백현동 위례신도시 건 같은 경우에는 예. 워낙 이제 복잡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심리가 필요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